네, 남북 관계 그리고 국회 여야 갈등, 당권 경쟁, 한 주간 정치권의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읽어드립니다. 백전노장의 정치적 예언과 예언까지 해주시는 분입니다. 박지원의 정치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국회의원에서 정치평론가로 그리고 이제는 교수님으로 불러드려야겠습니다. 단국대 석좌 교수님 맡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좌우지간에 바쁩니다. 교수라는 이름이 처음 들어보시죠? 네, 굉장히 좋대요.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꼭 민생당 전 의원 하는데 네. 단국대 석좌 교수 되니까 교수라고 부르니까 다른 이름이 안 불러져. 좋아요. 이름을 다시 아주 바꿔서 바로 교수로 그럼 어쩐지 좀 학자풍이 나잖아요. 이 한 달 만에 뵙는데요. 저희가 뭐 정치 읽어주는 남자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타이틀 어때 마음에 드십니까? 아주 좋습니다. 네. 줄이면 정일남 되거든요. 정일남 하면 생각나는 분도 있는데요. 그렇죠. 김정일 위원장. 네. 가장 먼저 특사로 하자고 뵌 분이고. 근데 여기서는 정치 읽어준 남자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6.25 70주년을 전후에 트럼프 그리고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 이 3자가 뭐 어떤 서로 이익이 된 진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종전선언이랄까요 하면서 다른 모습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서로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도 않았을까요? 6월 17일 네 분의 전직 통일부 장관과 유일하게 제 박지원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초청해서 거기서 오찬을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가장 많이 방송 활동을 하시니까 꼭 나가서 청와대에서는 오늘 모였다. 이 얘기만 발표를 할 테니까 오늘 얘기된 것을 다 좀 국민들한테 잘 설명하십시오. 예, 그런데 뭐 제가 또 밝힐 만만 밝히지 안 밝히고서는 안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걸 아셨을 거예요. 네네. 근데 거기서 아주 귀가 쏙 들어오는 게 네. 김정은, 트럼프, 문재인 이 3국의 정상들은 비핵화에 합의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밑에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밀고 못 나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탑다운이 아니더라.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더라.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가서 몇 곳에 가서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날쯤 이 보수 언론이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한 말씀을 한 것을 증명하느냐 하고 이제 박지원한테 공격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왔군요. 네. 다음 날 바로 볼턴 회고록이 나왔어요. 이번에 보십시오.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러한 수모를 겪으면서도 김정은, 트럼프 설득해가지고 비핵화 그리고 정상회담을 이루어냈는가. 저는 볼턴 회고록을 나쁘게만 보지 말고 나쁜 사람이죠, 볼턴. 그런데도 그러한 진실을 밝혀주는 그런 내용을 보고 이번에 6.25 기념사와 일맥상통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나쁜 일이 있어도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시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우리 김낙곤 시사본색도 북한에서 지금 체크를 합니다. 북한에서요? 당연히 하죠.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노력을 그 진심을 좀 충분히 파악하고 잘 지내자, 잘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다시 대북 문제로 돌아가서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이 긴 침묵 끝에 등장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노렸고 무엇을 얻었다고 보시는지. 지금 민생 탐방을 계속해서요. 네. 그러면서 자기 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에게 대남 총책의 자리를 주고 제2인자로 북한의 2인자로 아직까지 후계자라고까지는 볼 수 없지만은 제2인자로 노동신문 거기는 북한의 인민들이 다 보는 신문이에요. 네네. 를 통해서 북한 인민들에게 확실하게 심어놨고 전 세계에도 북한의 2인자는 어쩌면 후계자는
김여정이다. 네. 이 밝힌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일선에 나서지 않고 백두혈통인 제1부부장 김여정이 나선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대화의 구멍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개성공단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다. 여기까지 하고 이 4개의 대남 군사 조치를 한다고 발표를 총참모부에다 위임을 해서 하고 총참모부는 군사위원회의 인준을 받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례적으로 북한이 저러한 행동을 과정을 밝히는 것도 있지만은 저건 백두혈통인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은 앞으로 있을 대남 대화, 대미 대화를 위해서 숨겨놓는 카드다. 그건 딱 나타나서 보류 아니에요.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코로나 경제로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데 10대 경제 대국인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재난기금을 국민 모두에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현재 북한은 평양마저도 3개월째 배급을 못 주고 있습니다. 배급을 못 주고 있는 것은 지금 20년 전 김대중 대통령의 6.15 정상회담 이전 소위 군사 고난의 행군을 할 때 굶어 죽었거든요. 20만 30만이 매년 굶어 죽었다 하는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지금 6.15 남북 정상회담 후 20년이 흘렀는데 북한은 개혁 개방되고 정보화되고 시장 경제가 되고 경제가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화로 나올 수 있다. 그것을 준비했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북한이 그렇다면 이제 왜 이러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그 북한이 과거와 달리 뭐 김여정의 담화 같은 걸 보면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 이게 한 시간을 두고 좀 공개하고 과거에는 그래왔지 않습니까? 근데 곧바로 공개하고 그 인민들에게 그런 내용을 보여주는 건 일각에서는 혹자는 북한이 너무 힘들어서 대내용으로 좀 그러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네. 대내 정치용도 있는 거고 네. 제가 20년 전 김정일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저하고 이렇게 둘이 앉아서 얘기합니다. 네. 하는데 김일성 수령으로부터 자기는 2가지 유언을 받았다. 하나는 미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해서 체제 보장을 받아라. 2번째는 미국의 경제 제재 해제를 받고 지원을 받아서 경제 발전을 해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일본의 대일 청구권 자금, 소위 전쟁 보상비, 우리나라는 2억 달러 현금을 받았습니다. 네. 저한테 김정일 위원장이 100억 달러를 받는다. 지금 고이즈미 수상이 70억 달러를 해왔지만은 1달러도 줄일 수 없다. 줄일 수 없다. 네. 100억 달러를 받으면은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력을 합쳐서 농업 구조 개선, 항만, 철도, 통신 등 이런 사업을 하자.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은 20년 전이니까 100억 달러가 아니라 많이 올라갔겠죠. 이런 3대 정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미국입니다. 모든 것이 미국이에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회담은 잘 됐지만은 하노이, 노딜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철도 등 경제 협력 해준다고 했지만은 미국 안보리 제재로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섭섭함, 거기에다가 우리 탈북단체에서 대북 삐라를 보냈지 않습니까? 최고 전업인 김정인 위원장을 완전히
인간적으로 모멸시켜 놓고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닦고 있는데 1달러짜리 지폐에다가 코로나 균을 붙이겠다. 또 코로나 환자들의 물건을 사가지고 같이 보내겠다. 이런 것을 보고 완전히 복합적으로 화가 나서 이번에 우리에게 공격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요, 삐라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습니다. 내 대통령께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뭡니까? 2016년 3월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도 이건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 9.19 군사합의 네. 나아가서 실정법으로도 안 하게 돼 있는데 왜 이명박 정부에서도 단속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단속했는데 우리 통일부 뭐 했습니까? 왜 단속 안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네. 이건 잘못이다. 네, 지금 6.15를 전후로 해서 굉장히 그 조성되는 양국의 긴장 문제가 지금 김정은 위원장 보류 이 이후에 지금 한편은 뭐 숨고르기 돌아갔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앞으로 남북관계 해야 되냐가 가장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북한은 또 어떻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우리 교수님한테 듣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고도 삐라를 보냈잖아요. 네. 이 철저히 단속해야 됩니다. 철저히 단속해. 처벌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다행히 삐라가 북한까지 못 가고 우리나라 땅에 그렇죠. 떨어져요, 전부. 네. 네. 휴전선에 가면 전방 가면 그 널려 있는 게 대북 단체에서 네. 우린 삐라란 말이에요. 그거 백해무기가니까 안 해야 되지만은 여기에 대한 성의 있는 조치를 우리 정부가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도 우리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협력, 코로나 이걸 지금 거부하고 있지만은 저는 미국 안보리 제재 이러한 것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 지원이나 약품 지원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북한의 식량난 그리고 코로나 키트, 마스크, 의약품은 인도적 차원에서도 보낼 수 있고 또 미국을 좀 한바탕 붙어서라도 네. 이건 좀 보내야겠다. 그래서 저는 대대적인 식량 지원과 의약품 지원을 먼저 제안하면서 그건 인도적 차원에서 할 수 있으니까 좀 우리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로 이끌고 아무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대통령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정신이 없지만은 그래도 북한 핵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면 자기 선거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길로 모색해 가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씀하신 그 인도적 지원을 얘기하는데 보면 지난번에도 보면 타미플루 같은 거 이게 북한에 넘겨주는 문제도 타미플루 약의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는 뭐 트럭이 철이니까 문제다. 이런 여러 가지 대북 제재에 걸려서 못하는 거에 대한 북한의 불만도 컸다. 아, 그렇죠. 네. 우리 한국이 네. 너무 저자세예요. 네. 미국에 대해서. 사실 말이죠. 전쟁이 나면 우리가 죽고 미국 시민이 한국에 몇십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 함께 가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전쟁을 억제하고 우리 형제 아니에요. 거기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고 좀 따지고 들어야 돼요. 네. 일부 이제 보수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얘기할 때는 김정은 위원장의 보류 조치 이후에 또 우리가 움직이고 이런 모습들이 뭐 북한의 남한 길들이 또 당하고 있다 이런 논조로 또 쓰거나 주장하기도 해요. 어떻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네. 북한 길들이기에 맞서서 뭐 전쟁을 했나요? 대포를 한번 쐈나요? 네. 아, 너무 북한 고자세 우리가 저자세다라고 하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북한이 저자세였나요? 그런 거 개념할 필요 없습니다. 아, 전쟁 나면 다 죽어요. 보수만 사나요? 총알이 우리한테만 오고 보수는 피해가나요? 그런 건 말로 하는 거지. 실제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는 길은 결국 김대중 대통령의 2000년 6.15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그 존 볼턴. 지금 책도 내고 일단 책 많이 안 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책도 각 언론에 네. 다 나버렸는데 누가 사보겠어요? 사보지 마세요. 아 이미 다 나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아마존 베스트셀러 네. 1위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은 전 세계의 언론사나 이런 분들이 샀으니까 그러지. 아마 일반 시민들은 더 낫는데 왜 사와요? 사지 마세요. 아 처음만 순위가 높을 뿐이지 수직 하강할 것이다 보시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눈에 띄는 난 이 장면이 이 대목이 가장 와닿는다. 관심 있다. 뭐 독특하다. 문제 있다. 어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네. 조종자로서 네.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네. 3번의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게 제일 큰 거 아니에요. 만난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 그 볼턴이 그 비핵화 프로세스가 뭐 한반도 관련된 한국의 창조물이다. 트럼프가 속은 것이다. 뭐 이런 아까 말씀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한반도 조정제 역할 기조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형태가 앞으로. 아니 창조물이라는 것도 네. 좋은 의미로 생각하면 돼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우리가 만들어서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도 설득돼서 비핵화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면은 그게 좋은 거지. 네. 그 창조물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심지어 그 비핵화를 정의용 안보실장이 말해서 했다.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미 비핵화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됐으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했다. 이렇게 봐야지. 정의용 안보실장이 얘기했으니까 이게 자기가 했다.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럼 제가 2000년 6.15 대북 특사할 때 싱가포르 뭐 샹하이 베이징에서 다 제가 했나요? 제가 거짓말했나요? 그건 북한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제 설명을 듣고 네. 김대중 대통령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이게 특사가 할 일 아니에요? 그건 바보.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네. 네, 여기까지 우리 좀 대북 문제 전공 분야 여쭙고요. 아니 대북 문제가 아니라 볼턴 얘기해서 네. 내가 새벽에 지금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네. 볼턴 얘기하러 왔는가 하고 기분이 좀 거시기하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얘기 하도록 하죠. 정치권 소식인데요. 뭐 지금 미래통합당과 민주당,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강원도 화암산가요? 돌아왔는데 원구성 난항이잖아요.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민주당이 네. 시간을 주고 설득 다 했는데 끌려다니면은 추경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아비규환 아니에요. 300여만 명의 네, 300만 서민들을 명. 지원해야 되고 네네.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민이 화내요. 국민이 민주당한테 우리가 당신들 180석 주니까 그렇게 하면 끌려만 다니냐.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 끌려만 다니면 이번에는 역풍이 민주당이 맞습니다. 그래서 김태년 대표가 저한테 전화 왔길래 이제 때려라. 그래서 저는 통합당은 들어오고 네. 민주당은 때릴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럼 18개 다 가져가도 됩니까, 민주당이? 안 갔는데 어떻게 해요? 정상하면 해야죠.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상임위원장이 없는 야당. 그래도 부의장 7개 위원장이 있는 야당. 국회의 속성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상임위가 각 선택을 했어요, 지역구 의원들이. 뭐 논평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광주 전남 의원들이 네. 너무 선택을 잘못했다. 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왜냐하면 농해수 의원 같은 데로 집중적으로 갔더라고요. 그런데 18개 상임위는 다 중요합니다. 우리 광주 전남의 이 발전이나 권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낙선 거사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삼선 의원은
이계 의원 한 분이기 때문에 이계 의원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네. 광주 전남 의원들 만나가지고 네. 배분을 해서 이렇게 가자. 이래야 광주 전남이 잘 살 수 있다. 또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협력했으면 좋겠어요. 이낙연 대세론이 지속되려면 당권을 좀 잡아야. 당연히 잡아야죠. 예. 그래서 앞으로 대세론을 또 흔들 변수는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의원은 당권을 걸머쥐고 당대표가 되면은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 앞으로 5년을 이끌어 가겠다 하는 비전을 단호하게 제시를 하면은 네. 아, 이낙연이 대통령 되면은 저런 대한민국을 만들겠구나 하는 것을 그러한 때 단호해야지 아무 때나 단호하면 안 되죠. 6.15 그다음에 6.25 이렇게 막 숨가쁜 일정도 있었는데요. 뭐 한 달 만에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뭐랄까 이 혼란스러운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클로징 부탁드립니다. 예. 특히 남북 관계가 개선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 죽습니다. 만약 개선된다고 하면은 우리 호남이 제일 좋습니다. 북한이 제일 당면한 것은 식량 문제이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도 일본에서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으면은 농업 구조 개선하겠다. 농업 기술은 우리 광주 전남 전북이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가 남북 관계 개선하는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드리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을 상기하는 거다. 이런 말씀 올리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 읽어주는 남자 박지원 교수와 함께 복잡한 정치 이슈 함께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존 볼턴의 회고록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우리의 대응과 주변 강대국의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남북 문제를 풀기 위한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되려 대변해주기도 하고 트럼프의 가벼움과 미국 네오콘의 계산 속에 우리의 생존 문제가 너무도 가벼이 여겨지는 상황도 감지됩니다. 무엇보다 남과 북의 공전과 번영을 불편해하고 때로는 방해하려는 일본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볼턴 회고록은 역설적으로 남북 문제 해결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임을 새삼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자주 외교를 강조할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주변 강대국의 지지를 받는 열린 자주 외교해야 한다고 응수했습니다. 강대국의 이득이라는 속내까지 들여다보며 남북이 주인이 되는 외교. 그래서 우리 외교는 늘 어렵지만 답은 항상 거기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김낙곤의 시사분석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I know it's crazy to believe in silly things, but it's not that easy.